장 마감됐고 그리고 장 마감과 동시에도 여러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고 있네요. 화면 통해서 계속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제 내일을 위한 준비해 보겠습니다. 매일 이제 이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김태수 금융작가와 오늘도 화상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늘 새벽 뉴욕장도 그랬고 아시아 시장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빨간불로 다 빨간불로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평가는 좀 좋게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어떠신가요? 시장에서는 이제 국제유가와 환율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란의 핵 합의를 위해 가지고 다시 이제 미국이 나섰죠. 그러면서 이란 쪽에서 원유 공급량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크루드 오일도 90달러 아래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원달러 환율도 1197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달 말에는 1210원대로 다시 상승할 거다 이런 이제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는 시장에 대한 어떤 부담을 좀 줄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좀 불안했어요. 지금 보면 성장률이 한 40, 50% 이렇게 하다가 올해에 8%밖에 안 나올 거다, 이렇게 둔화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매출 성장세가 올해는 크게 꺾일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배터리 매출 쪽에서 이제 성장세가 좀 제동이 걸리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제 올해 지나고 내년부터 이제 해외 배터리 공장이나 이런 것들 가동되면서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4%나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시장에서 이제 기술주들이 이제 나스닥에서 1% 이상 상승을 했죠.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많이 유입이 됐는데,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나 아니면 리비안, 루시드 같은 전기차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2차 전지 기업들, 삼성 SDI,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 이런 회사들이 오늘 2% 내외의 강세를 보이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락하는 부분을 좀 메워주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에서 이 얘기가 또 나왔죠. 신라젠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인버사 사태 관련해 가지고 상장 폐지 심의를 속개하겠다, 판단을 좀 이제 보류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8월 달에 개선 기간이 종료가 되는데 이게 임상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좀 더 좀 개선 기간이 이제 연장될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라젠 얘기가 따라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상장 폐지 결정됐지만 이제 18일 날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신라젠도 한 1년 정도 개선 기간을 좀 유예받지 않겠나, 이렇게 또 전망이 이어지고 있고, 거래 정지는 계속 되는 거죠. 오스템도 이제 17일 날 상장 적격 심사를 이제 실제 심사를 받게 됩니다. 2천억 원이 넘는 그런 횡령 사건에 휘말렸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이게 제도적으로 미리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죠. 코스닥에서 기술에 대한 심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리스크를 좀 더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사전에 만들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나마 이제 시장에서 또 볼만했던 거는 비트코인이 잘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이 5,300만 원대로 올랐는데, 지금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공포 심리를 벗어나고 있다. 투자 심리가 조금 회복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위험스러운 그런 상품에도 매수세를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지난번 이제 급락에 이어서 조금 안정돼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장 전반적인 상황 쭉 되짚어 봤고요. 이제 내일을 위한 종목을 하나 보아야 할 텐데, 오늘의 키워드는 작가님 위드 코로나인가요? 맞습니다. 국내도 네. 그렇고 미국 쪽도 그렇고 관련주를 하나씩 딱딱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여행주를 국내에서는 주목하신다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올해 전체로 봤을 때 몇 가지 테마를 나눴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테마가 뭐냐면은 좀 자존심 상하는 회사들이죠. 왜냐면은 다른 데는 위드 코로나, 코로나가 심해도 다 수혜를 받으면서 다 상승을 하는데, 예. 이 여행 쪽이나 이런 쪽에 항공, 여행, 크루즈 이런 쪽에서 보면은 아직 제대로 이렇게 상승을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성과나 실적이 잘 받쳐주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떤 성장성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기술주보다는 이쪽에서는 굉장히 낮게 평가하는, 그 가중치를 굉장히 낮게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기업이 이제 세중이라는 법인들을 대상으로 임직원 해외 출장이나 이런 어떤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항공권 예약이나 발권 같은 원스톱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최근에 사업 다각화를 위해 가지고 세종정보기술 그리고 세종 SNC 이 회사를 합병해 가지고 다양한 어떤 기업 솔루션이라든가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지금 사업을 다각화시키고 있는 여러 사업으로 진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해 3분기에 매출과 순이익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런 합병을 통해 가지고 토지하고 건물만 177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안정된 그런 자산을 또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실적 관련해 가지고 제가 표를 가져와 봤는데 지금 지난해 2021년도 3분기에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기 한 567억 정도 매출이 나왔죠. 근데 조금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지난해 11월 달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뭐 좀 가격 담합을 했다 이래가지고 한 49억 정도 벌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어떤 그 합병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회사의 수익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 그리고 시장의 어떤 유보율이나 이런 것들이 800% 900%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되게 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지난해 5월달, 6월달 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주가가 상승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보였는데 이제 3분기 합병하면서 뭔가 조금 이제 이런 벌금 내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좀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안정되게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한 5천 원 정도 잡으시고 손절매가는 아래쪽에 3,650원 정도 잡으시면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중 보겠습니다. 목표가를 5,000원, 손절 가격을 3,650원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세중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미국 시장 내다볼게요. 오늘 밤에는 작가님 어떤 이슈 우리가 주목해야 될까요? 오늘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기술주들이 그래도 투자 심리를 조금 회복한 그런 상황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실적도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95%까지 뛰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하고 아마존닷컴이 2% 내외로 상승하면서 기술주들을 땡겨 올렸거든요. 화이자가 실적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5% 이상 하락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 하지만 이제 펠로톤 같은 회사는 또 이제 아마존닷컴이나 나이키가 인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최근에 지난 금요일 이후에 50%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시장이 어려울 때 이렇게 M&A 같은 이슈들이 나와주면은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어떤 성장 동력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기업의 수익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지금 보면은 S&P 500 기업들이 기대치를 한 6% 정도 초과하고 있는 그런 수익을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해가지고 한 20% 넘는 성장률을 또 기록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투자자들이 뭔가 주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키워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밤에 이제 경제 지표 관련해서는 쿠싱 지역의 원유 재고량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이 쿠싱 지역 제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가져와 봤는데 미국의 이제 좌측 상단에 있는 지도 보시면은 미국의 중심부 댈러스 위쪽입니다. 텍사스주 댈러스 위쪽에 있는 그 지역에 쿠싱이라고 조그만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이제 원유 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저장 탱크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재고가 얼마나 쌓이냐.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뭔가 불안할 때는 항상 이 쿠싱 지역의 재고가 얼마나 있냐 이걸 보게 됩니다. 미국 주식의 어떤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역의 재고가 굉장히 좀 마이너스가 연속해서 4주 연속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조금 회복을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하고 얘기하면서 우크라이나 쪽에 뭐 긴장감을 조성하지는 않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유가 관련해 가지고는 투자 심리가 조금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경제 지표 나오는 게 모기지 금리가 나옵니다. 모기지 금리가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3.8%대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왜 문제냐면은 아직까지 사실 이 모기지 금리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게 뭐냐면은 모기지 금리가 이제 시장의 실질 금리라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게 상승을 빠르게 해버리면은 연준에서 올리는 기준금리가 이 속도로 맞춰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0.2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까지도 연준이 올려야 되는 그런 어떤 강제적인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모기지
이자가 얼마나 오르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모로 이번 돌아오는 FOMC에서 50bp 올린다, 뭐 이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어쨌건 말씀 주신 그 지표들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우리 종목 하나씩 꼽고 있잖아요. 위드 코로나를 키워드로 꼽은 미국 종목은 어떤 걸까요? 식스플래그라는 그 파크입니다. 테마파크죠. 예, 네. 미국 전역에 이제 멕시코에도 있고 캐나다에도 있습니다. 한 27개 정도의 공원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롤러코스터, 예, 사실 제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롤러코스터가 있고요. 그리고 테마 놀이기구들, 뭐 워터파크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사실 미국의 대표적인 테마파크 하면은 디즈니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가면 시월드가 있습니다. 이제 마이애미 쪽에 가면 올랜도에 있죠. 거기에 가면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굳이 식스플래그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집이 뉴욕에 있는데 거기에서 식스플래그는 차로 2시간이면 갑니다. 그런데 디즈니나 시월드는 비행기 타고 3시간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어떤 위드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면은 사람들이 가까운 곳부터 먼저 이렇게 나서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했고, 그리고 베타계수, 요즘에 미국에서 베타계수 굉장히 많이 봅니다. 미국 투자자분들이. 왜 그러냐면은 시장이 올라갈 때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찾고요. 시장이 하락할 때는 덜 떨어지는 거를 찾는데 그게 바로 베타계수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베타계수가 2가 넘어가요. 그래서 좀 빠른 상승을 또 기대를 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또 프랑스 쪽에서는 또 새로운 변종이 나왔다는 얘기도 있죠.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 쪽에서는 마스크 벗자, 이제 야외에서는 마스크 벗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나이트클럽도 영업 금지 해제하는 그런 얘기도 아마 이번 주에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이제 일종의 그 독감처럼 풍토병처럼 이렇게 이제 저위험 패턴으로 정착해가는 이런 상황들이 되면은 이런 테마파크들이 굉장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2월 24일 날, 목요일 날, 장 시작 전에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2019년도 실적을 아직은 회복은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한 86%까지 회복을 하면서, 다른 회사들, 경쟁사들보다는 훨씬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이 회사의 어떤 주가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주가가 사실 최근에 한 1년 동안 한 $10 정도 밴드를 가지고 계속 횡보하는 그런 국면을 보였습니다. 등락을 반복해서 보였는데 지금은 43달러대로 이제 하단 부분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목표가를 $54 정도로 잡으시고, 그리고 손절매가는 $40 정도로 잡으시면은 이 회사에 대해서 좀 투자 전략을 적절하게 세울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위드 코로나를 키워드로 해서 국내 종목 그리고 미국 종목을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이제 진짜 이런 방향으로 봐야 하나 봐요. 이 최근 관련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이제 추천하는 이제 전문가들이 많아지는 거 보면요. 우리의 작가님의 아이디어도 여기에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했고요. 작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빨간맛 2부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그냥 무난하게 흘러갔던 하루가 아닌가 싶어요. 어제는 강했던 시장을 뒤로하고 옷장에서 쫙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은 그래도 끝까지 유지를 해서 괜찮습니다. 자,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이 오늘 기업 실적 내놓는다면 한번 키워드를 한 번씩 검색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빨간맛 2부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